그들은 차기 신을 결정하는 힘든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보내졌다. 유리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하고 있다. 조금 전 그는 학교에서 쉬고 있을 때 가면을 쓴 남자가 침수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후 유리는 위층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동생은 그가 방금 전까지 학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세계의 위층에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그들이 다른 세계에 있으며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바닥과 엘리베이터가 막혀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다리를 이용해 우회해야 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건물에서 한 여성이 소리쳤고 유리는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성은 다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때 한 남자가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의 동생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고기 팬케이크로 변하기로 했다. 갇힌 느낌이 들고 매우 두려운 그 여성은 다른 건물에서 뛰어내려 땅에 닿았다. 유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의 동생에게 안전하라고 말하며 그가 방문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동안 처음에 나타난 흰색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 유리는 달렸지만 그의 전화기가 떨어졌다. 전화에 있는 니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자는 칼로 전화를 끊었다. 유리는 위로 올라가 다리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프고 두려웠다.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따라왔다. 여동생의 말을 기억하며 유리는 더 빨리 움직여 다른 건물로 향했다. 하지만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붙잡고 칼을 보여주었다. 상황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는 순간 경찰이 가면을 쓴 남자를 쏘아 유리를 구했다. 미즈시타라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고 유리는 흥분했다. 하지만 갑자기 미즈시타가 자신의 보스를 건물에서 밀쳐냈다. 그는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며 유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유리가 갑옷을 입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가면을 쓴 남자가 저격 공격을 가한다. 미즈시타가 총에 맞자 유리가 그를 감싼다. 미즈시타는 살아있지만 부상을 입고 도움을 요청한다. 유리는 가면을 쓴 남자가 사람들에게 자살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저격수가 다시 한 발을 쏘아 미즈시타를 끝낸다. 그러나 유리는 버티기로 결심한다. 그는 미즈시타의 몸을 구석으로 끌고 가 그의 물건을 챙기며 탈출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공격자를 피하기 위해 다른 건물로 달려갔고 그 공격자는 놀랍게도 유리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건물 반대편에 있는 가면을 쓴 여성을 보았다. 유리는 미즈시타의 무기를 들어 그 여성을 쏘려고 했지만 주저했다. 그녀는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면을 쓴 여성이 다른 건물에서 유리 쪽으로 뛰어내려 공격하려 했지만 유리는 뛰어올라 쏘기 시작했다. 그녀는 놓쳤고 그래서 가짜로 항복하는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고 건물 가장자리로 달려가 뛰어내렸다. 그러나 가면을 쓴 여성이 다가오자 유리는 실제로 바닥으로 뛰어내려 가면을 쓴 여성을 쏘았다. 그녀의 얼굴을 쏘고 유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 가면을 쓴 여성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았고 가면의 일부가 떨어져 그녀가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유리는 여자를 쏘며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으며 유리에게 가면을 쓰지 말라고 설명한다. 유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지만 그때 가면 쓴 여자가 다음 생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유리는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여자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유리는 이 가면 쓴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듯 비명을 지른다. 유리는 미즈시타의 유령을 보며 환각을 겪기 시작하고 유령은 그녀에게 세상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령은 사라지고 유리는 가면 쓴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떠난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가면을 쓴 여성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매우 배가 고팠다. 그녀는 음식과 몇 가지 물자, 그리고 또 다른 무기가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식사 후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다른 건물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널 준비를 했다. 다리를 건널 때 그녀는 헬리콥터가 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리 중 하나가 무너져 거의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쓴 여성의 옆을 이용해 자신을 구했다. 다른 건물에서 그녀는 입구에 있는 죽은 여성을 발견했다. 유리는 그 건물에 있는 가면을 쓴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여성의 시체에 다가갔을 때 뒤에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이 세상을 떠나거나 헬리콥터에 탑승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것이 도둑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다친 사람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가면을 쓴 자의 총격이라 생각했지만
곧 마요코라는 여성이 남성을 발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리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마요코의 손에서 총을 쏴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마요코에게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마요코는 미소를 지으며 칼을 꺼내 남성 뒤에서 총을 쏘고 그를 피했습니다. 유리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최고의 샷을 쏘라고 도전하며 헬리콥터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게 하겠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자를 정하기 위한 사투에 들어가야 한다. 유리는 울기 시작하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마요코는 유리의 감정 변화를 보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때 유리가 뒤에서 그들을 쏘는 적을 밀어낸다. 유리는 마요코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적에게 반격한다. 마요코는 유리가 자신을 구한 것에 놀라며 유리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나타나자 그녀도 유리와 함께 싸우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공격자를 막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바닥에서 칼로 찌르며 거의 그들을 맞출 뻔했지만 바닥만 맞췄습니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마요코는 유리를 두고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마요코는 평생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이 이 세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익숙해진 이유일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사람과 가면을 쓴 사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마친 마요코는 계획을 세우고 유리에게 자신을 따라 바닥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쓴 공격자가 그들을 따라오지만 그가 아래층에 도착하자 수류탄이 떨어져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유리와 마요코는 상황을 확인하러 가고 가면을 쓴 인물은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자신을 구해준 마요코에게 감사하며 최후의 무기를 사용해 그들을 구한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요코는 생각하며 유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와줄 뿐이라고 말한다. 마요코는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리는 동의하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달할 아이디를 준다. 그녀는 또한 유리가 동생을 찾으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마요코는 수락하고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유리의 입을 막는다. 둘은 헬리콥터를 잡으러 달려간다. 한편 공격자는 수류탄을 구했지만 너무 다쳤다. 유리와 마요코가 층을 올라간 후 유리는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마요코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한다. 그들은 층 꼭대기에 도착했지만 헬리콥터가 멈춰섰다. 유리는 헬리콥터를 멈추기 위해 쐈지만 마요코는 헬리콥터가 일정한 시간에 떠나야 한다는 세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유리가 계속해서 총을 쏘자 헬리콥터는 안에 있는 가면 쓴 남자를 보여주며 그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헬리콥터는 결국 떠났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헬리콥터를 놓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마요코는 자기가 머물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리는 헬리콥터가 이 세계의 약점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가면 쓴 사람이 절박하게 그들을 샀다고 생각했다. 유리는 새로운 목표로 친구들을 찾고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멈추기로 결심했다. 마요코는 유리의 약속에 연락을 했지만 이후 유리는 사라졌다. 다른 장면에서 스나이퍼는 비행 중에 흔들린 마스크 덕분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조금 회복한다. 그는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을 기억해낸다. 그는 칼을 가진 또 다른 가면 착용자를 발견한다. 그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다. 칼을 든 사람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스나이퍼가 쏘아서 이긴다. 그는 이제 가면 착용자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소중한 상대를 갖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이야기는 플래시백으로 전환되며 유리는 자신이 학교에서 큰 탑을 본 후 이 세계에 오게 된 과거를 회상한다. 그 다음 그는 이 세계로 끌려왔어요. 그는 갑자기 깨어났고 마요코는 사라졌지만 유리의 물건은 그대로였고 근처에서 몇 벌의 옷을 발견했어요. 유리의 무기는 없어졌고 그는 마요코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죽은 것에 슬퍼했어요. 유리는 밖에 있는 가면 쓴 사람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마요코가 돌아왔지만 유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유리는 가면 쓴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 다리로 달렸지만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어요. 가면 쓴 사람은 계속 그를 쫓았고 두 명이 가면 쓴 사람이 더 합류했어요. 유리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여자 가면 쓴 사람에게 쫓겼고 그 여자는 유리가 만든 다리의 틈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버티고 있었지만 가면을 쓴 사람이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을 잘라 떨어지게 만들었다. 유리는 다리 위에서 총을 겨누었지만 남은 탄환이 하나뿐이라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발사할 순간을 기다렸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한 채 다리를 계속 걸었고 가면을 쓴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마요코가 가면을 쓴 사람 뒤에 나타났다. 유리는 안도하며 마요코가 대신 사과하는 동안 전세를 역전시켰다. 마요코가 사격을 시작했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다른 가면을 쓴 사람을 방패로 삼았다. 마요코의 탄환이 떨어지자 가면을 쓴 사람은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다가오자 가면을 쓴 손으로 그를 베었다. 다행히 마요코는 그의 공격을 막았고 옷만 찢어졌다. 가면을 쓴 사람은 유리가 총을 겨누는 걸 보고 그녀가 발사하기 시작했다. 마요코는 유리가 뒤쪽에 빈 탄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총을 베어버렸다. 가면이 아래로 걸어갔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그가 아직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유리는 그의 가면을 벗기고 갑자기 죽기 전 가면을 쓴 여자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가면 쓴 사람의 뒤를 보지 마세요. 그녀는 가면 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뒤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면 쓴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뒤를 보면 꿈속으로 빠지는 것 같고 영원히 가면의 명령을 따르도록 뇌가 확장된다고요. 심지어 가면이 벗겨져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후 가면 쓴 사람은 그 남자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유리는 마요코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요코는 동의했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 유리를 죽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마요코가 도망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요코는 유리를 돕고 그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가면을 모아 부수기 시작하고 마요코는 유리가 곁에 있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는 시간이 궁금해하고 마요코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봅니다. 유리는 신나서 그녀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합니다. 유리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동생은 헬리콥터 정보를 통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구하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전히 있으라고 합니다. 동생은 그녀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마요코를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친구란 없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유리는 무기를 들고 마요코를 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서운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간 고민한 후 그녀는 동생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전합니다. 동생은 그녀를 놓아주기로 하고 그를 구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매일 헬리콥터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리는 동의하며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동생과의 대화를 마친 뒤 유리는 마요코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줍니다. 갑자기 유리가 마요코를 치유하자 마요코는 너무 기뻐하며 긴장합니다. 유리는 여전히 마요코를 치료하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상한 상상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유리가 길을 이끌어갑니다. 마요코는 이 세상에서 유리가 어떻게 그녀 같은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음 다리로 먼저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유리의 동생 리카는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사람과 마주치고 손쉽게 그를 쓰러뜨립니다. 리카는 누나가 있는 주변에서 자신이 역할을 연기하며 자기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피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유리에게 존경받던 동생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나이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리카와의 과거 전투를 떠올린다. 그는 리카와 다시 맞서 싸우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한다. 그때 리카는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를 찾으러 온 친구 아키하라와 타케다를 만난다. 리카는 나머지 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 타케다는 그들의 방어가 약하긴 하지만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찾으러 오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리카는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총알이 타케다의 얼굴을 관통한 후 리카를 향해 날아온다. 아키하라와 리카는 놀라며 더 많은 총알을 쏘고 있는 야구복을 입은 그의 마스크드 사람을 본다. 리카는 그녀의 야구 마스크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야구 마스크가 그들에게 다시 총알을 최대 속도로 발사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카는 아키하라의 손을 잡고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키하라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았지만 미끄러지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리카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리카는 다른 문을 시도했지만 잠겨 있어서 그들은 출구 없이 갇혔습니다. 리카는 그녀의 야구 마스크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시작하며 그가 야구 선수처럼 공을 던지고 야구 경기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마스크가 도착했고 리카는 그에게 공을 발사해 자신이 총으로 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너무 빨라서 리카가 쏘기엔 힘들었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아키하라는 불을 쏘아 어둡게 만들고 헬멧을 쏘아 야구 마스크를 혼란에 빠뜨렸고 리카는 자신의 총으로 그의 마스크를 부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 마스크는 리카의 얼굴을 빼앗아가며 이 세상의 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리카는 떠났지만
그녀는 야구 마스크가 이 세상의 신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키하라는 그들이 떠난 후 야구 마스크를 겨냥해 사격하고 피합니다. 이전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가면을 쓴 소녀가 나타나 그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리카는 그녀의 몸을 가져가려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동하면서 헬리콥터 계획을 실행하려면 동료를 모아야 한다고 아키하라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동료를 모아야 합니다. 아키하라는 저격수를 경계하고 있지만 리카는 유리가 이미 저격수를 피했다고 말합니다. 리카는 유리의 이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스나이퍼는 다리를 걸으며 자신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왜 리카를 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행동했는지 생각한다. 그는 길을 가며 몇몇 사람을 피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마스크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마스크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성을 되찾지만 마스크에 있는 불안 코드가 그의 뇌에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다리를 건넌 후 한 여성이 다가와 그가 괜찮은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여성을 피하려 무기를 찾지만 마스크가 멈추라고 지시하고 이는 마스크가 누군가를 피하라고 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라 놀라워한다. 이후 마스크는 이 여성이 신이 후보 레벨에 도달했으며 이 세계가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신 후보로 더 가까이 이끄는 책임을 지닌 회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명령은 끝났습니다. 저격수는 왜 그들이 그 여자를 신이 후보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해서 그녀에게 질문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지만 말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키완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유리는 마요코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떠났습니다. 마요코가 깨어나고 유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음식이 뒤에 있다고 발견합니다. 마요코는 칼을 가져도 되는지 물어보고 유리는 허락합니다. 저녁 무렵 리카가 유리에게 전화를 하지만 유리는 자고 있어 마요코가 대신 받습니다. 리카는 유리의 나쁜 수면 습관에 대해 사과하며 마요코에게 유리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음을 기억해줍니다. 그녀는 다시 사과했고 그로 인해 마요코는 의문을 가집니다. 리카는 마요코를 신뢰하며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유리가 깨어나면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서 리카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마요코에게 말하고 마요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쓴 셰프가 마요코를 지켜보며 그녀를 목표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케와는 마스크 스나이퍼와 이야기하며 혼자 있기 싫으니 같이 모일 수 있냐고 물어본다. 그는 거절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여고생 2명이 있으니 그들과 합류해도 된다고 말한다. 유리와 마요코는 다음 건물로 이동하며 유리는 그곳이 비어있을까봐 걱정하고 친구를 못 찾을까봐 불안해한다. 마요코는 그녀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며 유리는 감동하여 마요코를 동생으로 부른다. 마요코는 그 호칭에 놀랐지만 기뻐한다. 그러다 마요코는 가장자리를 보다가 마스크를 쓴 셰프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붙잡아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다. 마요코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셰프는 그녀의 다리를 잡고 아래 창문으로 던졌다. 유리는 마요코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갔다. 마요코는 이 미친 셰프의 가면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포기한 사람을 피할 수 없어서 건물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면에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명령을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 그녀는 다리를 가져가고 마요코는 칼을 준비한다. 셰프는 다리를 던지며 저녁 식사를 위해 만든 사람의 머리를 보여준다. 마요코는 자신의 작은 트라우마를 기억하며 어두워졌다. 셰프가 다가왔다. 하지만 유리는 그녀의 발을 말에 묶고 그녀를 쏘아 마요코를 마비에서 구했다. 마요코는 감사하며 유리를 신으로 보았다. 그들은 셰프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리는 총을 쏘고 마요코에게 자신에게 올라오라고 말했다. 마요코는 창문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셰프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칼로 셰프를 피했다. 마요코와 유리는 만나서 더 많은 동료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동료를 찾기 위해 신을 창조하고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표시를 봅니다. 마요코는 창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유리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퍼와 케원도 그 표시를 보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케원은 신이 납니다. 그리고 스나이퍼는 그 표시가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떠나기 전에 케원은 목욕을 하고
스나이퍼는 놀랍니다. 그녀는 그녀가 남겨둔 휴대폰을 확인하며 세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신이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유리와 마요코는 신호 위치에 도착해 가면 쓴 사람과 만났다. 유리는 그의 무기를 베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전기 충격기를 든 남자가 그녀를 제압했다. 한 남자가 마요코를 데려가고 더 많은 남자들이 도착했다. 가면 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두뇌 세척을 방지하는 테이프를 가면 아래에 붙이고 있었다. 남자는 몇몇 가면이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잭팟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유리를 사용해 그의 가면이 그들 중 하나인지 확인하려고 할 거야. 그는 가면에서 테이프를 제거했어. 하지만 오토바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마요코를 붙잡고 있던 남자를 제압했어.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다른 사람들을 싸워서 물리쳤어. 그는 유리와 싸우고 싶어하며 그녀에게 무기를 보여줬어. 그는 마요코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마요코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마요코가 갑자기 가면을 썼어. 작가 가면이 마요코가 이제 스타가 되었는지 물었어. 그리고 가면은 그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마요코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리는 마요코에게 무기를 겨누었지만 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요코가 피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요코는 공격을 위해 달려들다가 팔을 베어냈다. 분노한 그는 마요코를 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러나 발사된 총알이 마요코의 가면을 맞췄다. 그리고 그의 가면은 뒤로 움직일 때 멈췄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한다. 작가 가면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가면은 마요코를 마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별처럼 보여준다. 마요코는 자신이 요리사 가면을 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요리사 가면을 쓴 사람은 그녀에게 그 가면이 작동하지 않으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물지 않을 것을 알고 사용하고 있다. 작가 가면이 화가 나서 마요코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적으로 공격한다. 유리는 마요코가 갑자기 매우 빠르게 움직인 것에 놀랐다. 마요코는 그 마스크가 자신의 몇 가지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작가의 마스크를 이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유리가 자켓을 사용해 작가의 마스크를 방해하고 그의 다리를 잡았다. 마요코는 자신의 칼로 마지막 일격을 날릴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작가의 마스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작가의 마스크가 있는지 몰랐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끝내달라고 부탁한 후 사망했다. 유리는 마요코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마요코는 유리가 총을 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그 덕분에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작가의 가면을 부수고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한 남자가 입구에 나타났다. 그동안 스나이퍼와 케원은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케원이 다른 여성을 만날 때 그들이 헤어질 것인지 물었다. 스나이퍼는 그렇다고 말하며 케원과 그가 어떻게 신이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 대화를 숨기기 위해 몸을 숨겼다. 유리와 마요코는 입구에 있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을 타나베라고 소개하며 신이 선택을 피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요코는 자신의 무기를 잘라내며 그들에게 자신들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요코가 마스크인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리가 신이 선택을 받은 자일 수도 있으며 마스크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나베의 설명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타나베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4명의 동료가 있었고 함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즈마라는 남자가 모두를 피하게 하기 위해 한 여성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나베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카즈마는 그에게 우주를 끝내려는 자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타나베는 이를 수락했지만 속으로는 카즈마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리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여동생에게 연락하기 위해 마요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나베는 그들에게 카즈마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스나이퍼와 케원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케원은 그들을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스나이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원은 그가 마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할 수 없다고 답해 케원을 실망시켰다. 유리, 마요코, 그리고 타나베가 카즈마의 위치에 도착했다. 타나베는 그의 아이들이 강하다고 말하며 카즈마를 물리치기 위해 데려왔다고 했는데 이 말에 유리는 그들이 먼저 대화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카즈마는 그의 여동생 아인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아인은 점프해 검으로 마요코를 공격했지만 마요코는 그 공격을 막았다. 그들은 빠르게 싸우기 시작했고 유리의 조언을 따라 아인이 스스로를 피하게 두었다. 마요코는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타나베는 그것을 복수의 기회로 보았다. 그는 아인을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인은 그를 쏘았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마요코는 아인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카즈마는 그것을 보았다. 마요코가 아인을 제압하고 있을 때 카즈마는 또 다른 마스크인 스웨이를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스웨이는 마요코를 검으로 찌르려 했지만 그가 쏘기 전에 유리가 먼저 쏘아 그를 쓰러뜨렸다. 이 일은 카즈마를 놀라게 했고 그는 유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는 리카에게서 카즈마가 마스크를 조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배웠다. 리카는 카즈마가 단지 하나의 마스크만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아이는 독일어로 하나를 의미하므로 분명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카즈마는 당황하며 무기를 들어 유리에게 겨누고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리는 카즈마를 그냥 보내면 더 많은 가면을 사용해 사람들을 해치려 할 거라고 깨닫고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그에게 겨누고 다른 건물에서 지켜보던 듀오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합니다. 스나이퍼는 그들에게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조언하며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듀오는 스나이퍼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스나이퍼가 무얼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무언가 생각났다고 자신의 무기가 그의 무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기로 알려졌고 그는 건물을 파괴하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즈마는 그것이 유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유리는 서로 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카즈마에게 자신이 신이 가장 강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포기했고 카즈마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나베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유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한 카즈마에게 자신이 빼앗은 생명을 위해 치유의 행동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즈마는 동의했습니다. 케어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확신하고 저격수에게 자신이 마스크를 통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스크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만 마스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스나이퍼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마스크를 덮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했지만 스나이퍼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감정 없는 마스크가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케언과 스나이퍼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감정 없는 마스크는 신이 선택이 완벽한 신이 될 수 있고 안정과 혼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에는 완벽한 신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가 떠나고 케언이 일어났다. 그는 완벽한 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었지만 감정 없는 마스크가 나타나 한 방에 그들을 처치하고 여성을 구했다. 리카와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인 야마나미가 등장했다. 리카는 감정 없는 가면에게 신이 선택에 위해 조종당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놀랍게도 전화가 울리고 감정 없는 가면이 전화를 받으며 리카에게 전화를 넘긴다. 리카는 리쿠야가 감정 없는 가면을 조종하는 신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소개한다. 리쿠야는 흰색 상자에서 감정 없는 가면을 발견하여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설명한다. 그 가면을 쓸 때 많은 정보가 그의 뇌로 전달되어 명령이 활성화되어 그를 신이 선택으로 만든다. 리카는 완벽한 신이 무엇인지 묻고 리쿠야는 모른다고 사과하지만 이런 신이 모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리카는 감정 없는 가면이 유리가 이야기한 그 가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리는 전화로 동생과 이야기하고 마요코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마요코는 환각을 시작하고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것은 마스크가 서서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유리는 마요코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요코가 서서히 잠든 채로 다가갑니다. 그들은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고 유리는 마요코가 피곤할 것 같아 잠시 쉬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유리는 여동생과 건물에서 만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합니다. 마요코는 타나베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해 망설였고 유리는 거의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카즈마는 타나베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며칠이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유리는 자신과 마요코가 떠날 것임을 말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아얀이 울기 시작하며 유리와 마요코를 놀라게 했고 아얀은 카즈마가 코를 닦을 수 있도록 맥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던 중 유리는 아얀이 귀엽다고 말하며 마요코에게 아얀이 빨리 코를 닦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요코는 그녀가 코만 허락한다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요코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비명을 듣고 조사를 위해 다리를 건너는데 마요코는 다시 자신의 코를 보게 되어 무서워집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유리는 그녀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마요코는 괜찮다고 거짓말하지만 적어도 유리가 동생과 다시 만날 때까지 코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 후
그들은 도서관에 들어가 코를 만지고 있는 가면 쓴 인물을 봅니다. 마요코는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코를 그녀에게 겨냥해 쏘자 그녀는 막아냅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면 쓴 남자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마요코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요코는 남자에게 접근하여 그를 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돌로 그를 쏘았다. 유리는 그를 쏘기 시작했지만 그는 몸을 방어하며 막았다. 갑자기 또 다른 총성이 들리며 가면을 쓴 남자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유리는 그 총소리가 스나이퍼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마요코에게 다가가며 사방으로 총을 쐈다. 이미 부상을 입은 마요코는 일어서서 둘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스나이퍼는 그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부대에 합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휴오는 그들을 따라가자고 제안했지만 스나이퍼는 그들이 더 많은 수류탄을 가지고 있을까 두려워 조심스러웠다. 효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소망을 나누었으며 그것은 유리와 마주치는 것이었다. 스나이퍼는 리카가 친구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녀를 만나 확인하고 싶어 했다. 효오는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스나이퍼는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2명이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패배했음을 기억했다. 회상 속에서 한 마스크를 쓴 여성이 그들이 그 당시 그녀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스나이퍼의 이야기에서 효오는 마스크를 쓴 여성을 조종하는 신의 선택이 세계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레일건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장면에서 스나이퍼의 이야기 속 마스크를 쓴 여성인 규스케는 레일건을 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요코와 유리는 또 다른 다리를 건너고 있다. 마요코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이 가면이 그녀를 통제하려는 방식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다른 건물에 들어간 후 유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그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리가 돌아보았을 때 마요코가 다가와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본다. 마요코는 자신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유리는 마요코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때 가면을 쓴 한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유리는 쉽게 총을 쏘고 피한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그녀와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가면이 떨어져 곧 가면이 그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릴 것임을 알린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다. 그가 거의 하려던 순간 유리는 자신을 멈추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요코는 그 가면에 조종당해 유리에게 총을 쏩니다. 그녀는 유리를 없애라는 가면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실행을 거부합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동면 모드로 전환하여 그녀가 사라지게 합니다. 딜러 마스크라는 다른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 유리에게 자신이 도우러 왔다고 말하며 유리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한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면의 소유자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마요코가 최대 2시간밖에 살지 못하며 그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유리가 신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비대의 일원이며 모든 가면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리에게 가장 가까운 미개봉 마스크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것을 쓰면 신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 다른 선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망설임 없이 동의하고 마요코를 방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스나이퍼와 교온이 도착해 마요코를 발견했습니다. 교온은 마요코를 돕기 위해 그녀의 마음에 들어가 동면 명령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요코의 마스크 버전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교온은 간신히 빠져나와 마요코의 마스크에게 동면을 멈추고 자유를 되돌려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요코는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저격수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온은 마요코가 깨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동안 유리는 건물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바닥을 걸어갔다. 그녀는 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만 각성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아래를 바라보며 다른 가면을 쓴 개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빨리 걸었지만 꼭대기에 도달했다. 가면을 쓴 사람은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유리는 그물 때문에 두려워 소리를 질렀고 실제로 그 그물이 마요코의 귀에 닿아 그녀를 깨웠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유리를 초록색 물질로 가득 찬 그물과 함께 건넸고 그녀는 자신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며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물 아래에서 그를 잡아냈다. 바닥 위에서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 마스크가 담긴 하얀 상자를 보았다.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친구 마요코를 구하기 위해 이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초기의 불신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는 그녀에게 가까운 적에 대해 알려주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동원할 힘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놀란 상태로 이 마스크를 벗었고 나쁜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자기 방어력을 더해주는 마스크의 추가 힘 덕분에 유리는 기회를 잡고 적을 건물에서 잘라내며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힘에 놀랐다. 다음 장면에서 두 명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싸우고 있다. 악당 마스크는 두 번째 마스크를 쓴 사람을 쉽게 이기고 리카와 그녀의 팀은 그의 악당의 힘에 놀라서 지켜본다. 하루카는 그를 나쁘다고 언급하며 다가가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몬스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제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카는 리카를 도와주기 위해 계속 움직이며 리카는 그녀에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야마나미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그들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한편 규스케는 악당 마스크와 리카의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 그는 악당 마스크가 신이 선택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깨닫고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생각을 한다. 또 다른 마스크를 쓴 사람, 스위머 마스크가 등장하여 뒤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 그는 사람을 땅에 쏘고 고통받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규스케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그의 머리를 웃으면서 가격합니다. 그는 그 후 신이 선택을 찾기 위해 5사람을 보냈다고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것이 꿈이라도 생각하지만 마스크의 프로그램은 그것이 그의 뇌 속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은 마스크의 지배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정의, 사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프로그램은 신이 선택 능력을 설명하며 그것들이 그의 뇌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들의 능력은 호환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일부 능력은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더 어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강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리의 주요 목표는 마요코를 구하는 것이며 그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능력으로서 뇌 간섭을 언급합니다. 이리는 혼자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그의 중요한 힘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설치 과정이 완료되고 이리는 트랜스에서 돌아옵니다. 그는 바닥에 부서진 마스크를 느끼고 자신이 신이 선택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르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마요코를 쫓기로 결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리는 마요코의 전화를 받으며 놀란다. 마요코는 그게 정말 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이 다른 선택이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리는 마요코에게 자신이 결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확신시킨다. 마요코는 이후 이리에게 신이 선택 외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알리고 조심할 것을 상기시킨다. 마요코는 전화를 끊고 스나이퍼와 교훈과 대면한다. 교훈은 두려워 보이고 스나이퍼는 교훈이 마요코를 통제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놀란다. 교훈은 그들이 같은 길에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마요코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으며 이리를 기다리는 동안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 한편 이리는 마요코를 만나러 가서 그녀의 새로운 힘, 마요코의 힘,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신이 선택으로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을 거란 생각에 들떠있다. 그녀는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하려고 한다. 또한 리카가 향하는 건물, 이케부쿠로를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다음 장면에서 리카와 그의 무리는 하루코의 아버지와 함께 서로의 규칙을 지키려 애쓴다. 아키야라는 주의를 경계하고 리카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며 리쿠야는 리카의 진정한 존재를 느낀다. 하루코가 리쿠야를 발견하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외친다. 이로 인해 리카는 리쿠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리카는 그들의 가장 큰 적이 장애물 없이 신이 되기 위해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무심한 신이 선택임을 언급한다. 한편 큐스케는 멀리서 리카의 무리를 지켜보며 사부에게 말한다. 마스크 스위머와 다른 5명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라켓 마스크에게 가스 공격을 하라고 지시한다. 그 가스가 리카와 그녀의 팀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리카는 모두에게 눈을 감고 숨을 쉬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이미 늦었고 가스가 그들을 덮친다. 큐스케는 할버드 마스크를 애프터몽크로 겨눈다. 전투는 할버드 마스크가 첫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다. 가스가 독하고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리카는 슬래지해머로 팀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루키가 있는 건물로 도망치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자신이 적을 막으며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 다짐한다. 리카는 현재 게임의 적은 2명, 할버드 마스크와 라켓 마스크뿐이라고 말한다. 이미 다리 위에 있는 하루코는 아버지에게 리카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하루코에게 다리를 건너라고 다그친다. 갑자기 한 귀족 가면이 그들 머리 위로 날아가 리카를 돕기 위해 나아갔다. 할버드 가면이 망치를 부수며 자신의 검이 그의 머리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맨손 전투에 돌입했다. 귀족 가면은 그들 머리 위로 날아가며 리카를 다치게 하고 있는 할버드 가면을 피했다. 리카의 팀은 도움을 받은 느낌을 받으며 로키가 귀족 가면을 조종해 그들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의 첫 번째 매복은 실패로 돌아갔고 리카는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하면서 로키가 가면을 조종함으로써 그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그 후 큐스케는 전화를 통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리카 팀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강등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스위머 가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투에 투입할 지원 가면 3명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3명의 가면이 동시에 싸우기 시작했다. 리쿠는 적이 3개의 별을 하나씩 보내온 것에 놀라며 그들이 몇 개의 마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리카는 심한 부상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무방비 상태로 쓰러졌지만 이 팀은 그녀를 돕기 위해 계속 싸웠다. 리키는 공경에 처한 리카를 보고 걱정했고 하루코도 리카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사도에게 그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귀족 마스크는 적 마스크 중 하나를 제거하고 수영 마스크는 사도에게 접근해갔다. 몽크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으나 수영 마스크의 저격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팀원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고 수영 마스크는 리카를 데리고 도주했다. 큐스케는 스승이 인간을 원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신이 선택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이를 무시했다. 리키는 이 싸움의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유리가 리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야마나미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그들이 길을 잃었고 그녀를 찾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유리는 화가 나서 전화를 꽉 쥡니다. 그의 분노는 마스크의 힘을 흐르게 하고 그는 정말로 여동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리카를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요코와 스나이퍼는 비명을 듣습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전화를 시도하지만 연결되지 않자 그를 찾으러 달려가고 스나이퍼와 쿤을 뒤에 남겨둡니다. 마요코는 유리를 찾지 못할까봐 자신을 비난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유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며 소리쳤다. 유리는 마요코의 비명을 들었지만 동생을 찾는 데 집중하며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요코를 떠올리고 그를 위해 소리쳤다. 마요코는 유리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때 저격수를 쏘는 괴 마스크드 맨을 보았다. 그녀는 마요코를 쏘았고 그녀는 자신이 다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다행히도 저격수가 최대한 빨리 마요코를 구했다. 그 후 저격수는 공격자를 찾고 쐈지만 마스크드 맨이 쏜 뒤에는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저격수는 마스크드 맨의 유탄 발사기를 피하고 나이프 남자를 자신을 쏘는 적으로 인식했다. 가면 남자는 가면 남자의 총격에 놀라지 않고 수류탄 사수에게 마요코를 쏘라고 지시하여 그녀가 또 다른 신이 선택인지 확인하게 했다. 헤어는 다리를 이용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 걱정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요코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수류탄 사수가 마요코를 쏘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를 쏴서 땅에 쓰러뜨렸다. 단검 사수는 화가 나서 누가 그랬는지 생각했다. 마요코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유리가 무기를 손에 들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마요코는 멀리서 유리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유리는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마요코에게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적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두 번째 무기를 꺼내 맞서 싸운다. 마요코는 유리가 사용하려는 무기를 알아보지만 너무 무거워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물어본다. 유리는 자신을 슈퍼 유리라고 확신한다. 단검을 든 가면 남자가 유탄 발사기 가면 남자에게 움직여 그들을 피하라고 지시한다. 유탄 발사기 가면 남자를 제압하려 애쓰지만 그는 5개의 무기를 발사한다. 마요코는 걱정하며 유리에게 도망가자고 말한다. 저격수는 무기를 준비해 대항하려 하고 마요코는 유리가 방어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유리는 공중으로 무기를 발사해 강화된 힘으로 5개의 무기를 발사해 공격을 피한다. 그들 모두 놀랐고 단검 사수 가면남도 놀랐습니다. 마요코는 유리가 훌륭한 사수라고 인정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엄청난 힘에 놀랐습니다. 유리는 동생에게 자신이 아직 잊지 않았고 마요코의 도움으로 그를 찾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유탄 발사기 사수 가면남이 단검 사수 가면남의 공격을 받은 뒤 잘 쓰러졌습니다. 유리는 놀랐지만 마요코가 사수가 아군이라고 설명하자 안심했습니다. 사수는 여전히 단검 사수 가면남을 피하고 싶었지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단검 사수 가면남은 놀라워하며 전화를 걸어 그의 죽음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던 중 단검 사수 가면남이 건물병에서 머리를 맞고 제거되었습니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자신이 여전히 저격수가 두렵고 만약 그가 적이 된다면 그를 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마요코는 그를 진정시키고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일어난 모든 일과 유리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유리는 감사하며 그를 안아주고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스크가 힘을 증대시키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큐오는 유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몇 가지 빛을 만들어낸다. 큐오는 자신도 신이 선택자이며 저격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방금 큰 전투를 치른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며 유리가 마스크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유리는 저격수의 말에 놀라며 자신의 기억에 대해 질문한다. 규온은 그들이 아직 부드럽고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유리는 규온에게 자신의 목표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규온의 목적을 묻습니다. 규온도 안전을 원하며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며 저격수를 떠올립니다. 마요코가 그들을 멈추고 계속 움직이자고 요청합니다. 유리는 마요코를 강아지 이름으로 부르며 둘이 웃습니다. 한편 저격수는 리카를 마스크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정부로 데려갑니다. 리카는 저격수에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저격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안에서 리카는 신이 선택을 받은 자 마모로를 만나며 그가 자신을 수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리카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웃고 있는 마모로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모루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신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모루는 리카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지 묻지만 리카는 그를 미쳤다고 여기며 그와 대화할지 아니면 그를 피할 방법을 찾을지 고민합니다. 마모루는 리카가 협력하지 않으면 천천히 제거할 것이라며 똑똑한 인간 동료로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가면을 쓴 인물이 마모루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칼로 리카를 공격합니다. 리카는 마모루가 몇 명이 가면을 조종하는지 묻고 마모루는 30명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마모루는 자신의 망상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가장 높은 탑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카는 헬리콥터를 확보하면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다는 유리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유리는 동생의 도둑에 대해 마요코와 경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저격수와 리카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어 하지만 그때 헬리콥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리는 헬리콥터를 훔치려는 계획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지만 헬리콥터가 방향을 바꿉니다. 다른 장면에서 헬리콥터가 리카와 마모루가 있는 건물에 도착합니다. 화가 난 마스크가 나타나지만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마모루는 이 마스크들이 완벽한 신이 탄생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에 의해 조종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한편 경비 마스크가 건물 위에 서서 헬리콥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여러 신이 선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었고 유리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유리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지만 그가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리카는 마모루와 대화를 나누며 경비원들이 신이 선택을 피하려고 헬리콥터 발견을 피하는지 물었다. 마모루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카는 이 발표에 놀라지 않는 듯 보였다. 마모루는 서쪽 집단이라고 불리는 가면을 쓴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들에게 헬리콥터 비행구역을 통제하고 헬리콥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리카는 마모루가 곳곳에 가면을 쓴 사람들을 배치해 두었음을 깨달았다. 권능이 분리된 것을 보고 리카는 이것이 공격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리카는 놀라워하며 마모루가 큰 가면을 쓴 두 사람 이시다와 이나오를 리카의 뒤에서 등장시키자 깜짝 놀란다. 리카는 이런 가면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는다. 마모루는 이시다와 이나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배구 선수와 일꾼 가면을 리카와 동행시킨다. 그는 리카에게 귀환한 큐스케를 따르도록 명령하며 곧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전한다. 리카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리카와 같은 똑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모루는 큐스케와 대화를 나누며 리카를 위층에서 신문하라고 지시하고 단검 가면이 죽었다는 사실과 아마도 레일건 사용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마모루는 백양과 상급자들의 경계를 뚫고 또 다른 신의 선택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큐스케는 그의 전략에 동의한다. 다른 장면에서 스나이퍼는 수류탄 공격자와 단검을 쓴 시체 위에 서서 그들의 전화를 놓습니다. 리카와의 과거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는 흰 염소가 자신에게 보여준다고 느낍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스나이퍼는 그의 초인적인 민첩함을 발견하며 공격을 펼칩니다. 그가 그를 쏘고 상대방도 그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거의 흰 염소와 함께 사격전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흰 염소가 다리를 쏘아 부수고 스나이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인과 흰 염소의 전투가 계속되지만 흰 염소가 아인의 얼굴을 쏩니다. 유리는 그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보고 마요카는 아인의 체력을 걱정합니다. 총격이 아인과 흰 염소를 방해했고 그들은 저격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흰 염소를 쏘았지만 맞지 않았다. 흰 염소는 도망가기로 결심했고 저격수는 그의 머리를 쏘았지만 그를 보내주었다. 카즈마는 아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며 그가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건물에서 유리를 보았다. 그들은 타네부와 유즈키라는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돌아갔다. 그는 그들에게 곧 유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격수는 전화를 받고 누군가 아마도 쿄안에게 그들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는 어떤 인간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타네부는 그중 한 사람이 되었다. 저격수는 쿄안, 마유코, 그리고 유리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한다. 쿄안이 가장 먼저 피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게도 짜증을 느끼면서도 쿄안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마모루는 화이트 페더스와 대화하며 특히 저격수를 피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에 실망을 표현한다. 화이트 페더스는 저격수가 자신에게 총을 쏘라고 부탁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의 목표를 흐트러뜨린다. 마모루는 다른 무기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한다. 마모루는 유리와 쿄안이 동쪽에 함께 있고 무기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부하 키즈마와 더 강력한 팀원을 만들고 다른 이들이 완벽한 신이 되는 것을 막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키즈마는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 후 유리는 한 건물 앞에 서서 교환에게 무기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힘을 활성화하는지 물었다. 교환은 그녀의 질문에 놀랐지만 유리는 단지 무기 공격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교환은 자신이 모른다고 말하며 아마도 우연히 능력을 활성화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위험을 찾고 있는 유리가 앞서서 건물에 들어갔고 교환은 뒤따랐다. 그러던 중 마요코가 교환이 침실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교환은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마요코는 고집을 부렸고 교환은 결국 동의했다. 침실에서 마요코는 교환에게 스나이퍼를 사랑하냐고 물었다. 교환은 그녀의 질문에 놀라며 스나이퍼의 외모와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마요코는 또한 교환이 무기를 조종하는 사람인지 물었고 교환은 이를 입증했다. 마요코는 놀라지만 유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들은 그가 완벽한 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밖에서 소리를 듣자 그들은 유리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나갔습니다. 그들은 유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뒤에 서라고 말했지만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는 그것이 무료 마스크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강한 스모 선수입니다. 유리의 무기가 나가자 마요코는 그의 칼을 가져왔고 유리는 무기를 챙겼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계속 소리쳤고 유리와 마요코는 그를 때려서 결국 가면을 쓴 인물을 물리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리는 이 싸움이 힘들지만 세계를 구하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우는 놀라며 자신이 이전에 죽음의 싸움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자신이 유리가 말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며 강해져야 합니다. 저격수가 나타나 유리의 말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리는 저격수가 너무 두려워 교훈 뒤에 숨고 교훈은 저격수를 보고 겁에 질립니다. 교훈은 왜 유리가 저격수를 두려워하는지 묻고 유리는 그가 이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방으로 달려가며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격수가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을 거라고 말해. 그는 그녀가 신경 쓰였기 때문에 이미 떠났을 거라고 조금 느껴. 큐오는 그가 유리를 알고 있는지 묻지만 저격수는 유리가 강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난을 이겨낸 고등학생 소녀일 뿐이라고 설명해. 저격수는 그들의 안식처로 돌아가고 미유코가 그에게 감사해. 그녀는 또한 대거 마스크의 전화기를 건네며 이를 통해 적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해. 타즈미는 큐온과 그의 그룹이 있는 건물 사진을 마모루에게 건네는 장면이 보여. 한편 카즈마의 그룹이 유리와 만나고 유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 카즈마의 손이 움찔하자 유리가 웃으며 신의 선택이 연결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해. 미유코와 타나베는 유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생각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카즈마는 유즈키를 유리에게 소개하며
그녀도 유즈키의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즈키는 유리가 두려워서 의사 뒤에 숨고 유리는 약간 슬프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룹과 대화한다. 다른 장면에서 큐오는 스나이퍼에게 적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스나이퍼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그는 적의 위치를 안다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리카가 경비원으로 잡혔다고 말한다. 스나이퍼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그동안 큐스케는 리카에게 5별을 조종하는 신의 선택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나쿠야의 무기에 대한 지식 부족과 완벽한 신이 되고 싶지 않은 의도에 대해 물었다. 리카는 자신의 모든 사실이 사실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큐스케에게 친구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의 뇌활동을 읽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리카는 마스크가 자신의 뇌활동을 읽을 수 있음을 깨닫고 유리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쿠야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리기로 결정했다. 큐스케는 기지마로부터 화이트 패더가 저격수를 피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는 전화를 받았고 이는 리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큐스케는 리카의 반응을 보고 기지마에게 즉시 업데이트와 함께 전화하겠다고 말하며 리카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리카를 마주하며 저격수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리카는 저격수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가 이 방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큐스케는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놀라게 해 평정을 잃게 하기로 결심했다. 리카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스나이퍼에게 마스크를 씌운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이는 리카를 화나게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에 기뻐하며 리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리카는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다. 그녀는 큐스케의 설명에서 호스트의 힘이 멤버들의 능력을 확장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스나이퍼에게 강력한 무기 마스크를 씌워주었고 그녀는 스나이퍼가 그들 모두 30명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큐스케는 그녀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단지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심했다. 그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리카는 성공적으로 루키와 스나이퍼에게 그의 관심을 돌릴 수 있어 유리를 멀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녀가 의식을 잃자 큐스케는 리카가 죽으면 마모로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발리볼 마스크에게 리카를 의료시설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해요. 이 이야기의 부분에서 스나이퍼는 리카를 데려가는 것과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 대해 큐온과 이야기해요. 그는 미유코처럼 동면에 들어갈까 걱정하며 그럴 경우 큐온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큐온은 이 부탁에 기뻐해요. 장면은 유리와 함께 있는 카즈마로 바뀌어요. 그녀는 유리에게 신들의 선택을 해치려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리는 자신과 의사가 같은 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더 나이 많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동생을 제거하기를 바랐다. 미유코는 규온에게서 전화를 받아 스나이퍼가 동면에 들어갈 것이며 그와 대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유리와 스나이퍼는 개인적으로 대화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동생 사진이 있는 지갑을 보여주며 자신이 동생의 친구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떨어뜨린 지갑을 원했다. 그들은 차를 나누었고 스나이퍼는 차를 마시기 위해 잠시 가면을 벗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나이퍼가 규훈에게 준 전화기에 대해 말하면서 그 전화가 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상태를 우선시하라고 말한 후 유리의 지원에 연결된 채로 동면에 들어갑니다. 몸으로는 스나이퍼보다 더 강한 플레이어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면서 적을 찾는 것을 미룹니다. 한편 미유코와 규우는 스나이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를 동면에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꿈같은 모래 속에서 작은 버전의 스나이퍼를 만나게 됩니다. 규우는 신의 요청 능력을 사용해 스나이퍼의 프로그램을 복구하려 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지 못합니다. 젊은 리카도 꿈에 나타나며 그들은 스나이퍼의 진짜 이름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젊은 리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며 울기 시작하자 꿈을 떠납니다. 유리는 타나베의 도움으로 무기를 수리하고 리카를 구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유즈키와 무기에 대한 애정을 통해 소통하며 다른 건물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듣습니다. 유리는 보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가며 치열한 전투 속에서 가면을 쓴 공격자를 쏩니다. 한편 가면 학생은 유리를 따라와 전투 전체를 지켜봅니다. 유리는 자신이 강해졌음에도 죽은 여성을 구하지 못한 것에 실망합니다.
그가 여성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 여전히 밖에 있는 가면 학생은 마모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유리를 피한 것에 대해 마모로의 칭찬을 받고 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에게 총을 쏘지만 유리는 그들을 구하고 숨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크 학생이 마모로에 대해 치료 이야기를 하며 유리를 쫓고 총을 발사합니다. 잠시 유리가 마음을 잃었지만 그녀는 돌아와서 계속 공격을 시도합니다. 마스크 학생은 새롭게 얻은 말하는 능력에 놀라며 계속 유리를 쫓습니다. 유리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마모로에 대해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장소 바깥에서 누군가 마스크 학생에게 총을 발사하는데 그것은 마요코가 쏜 것입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마침내 그녀를 찾아서 기쁘다고 말하며 유리가 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쿠온과 스나이퍼가 아직 건물에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마요코가 자신의 마스크를 벗자 유리는 총을 겨누며 마모로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마스크맨은 마모로가 그의 보스이며 세상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자가 모든 것을 바꾸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그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만 마모로가 그들이 찾던 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마모로를 쓰러뜨리고 그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미쳤다고 부르며 조롱하려 하지만 유리는 그의 얼굴에 총을 쏘고 내쫓습니다. 한편 마모로와 카메지는 스나이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유리는 큐스케, 스위머,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마스크인 그레이트 엔젤과 합류합니다. 스나이퍼는 동면에서 깨어나 곁에서 자고 있는 키완을 봅니다. 그는 리카가 아직 살아있길 바랍니다. 다른 장면에서 리카는 두통으로 사무실에 있으며 큐스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스위머가 누군가를 창문에서 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는 스위머가 모든 것을 악으로 보는 정신병적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의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마모로가 그에게 합류하자고 다가왔던 때를 기억하지만 그레이트 엔젤은 듣기를 거부하고 공격하려 했다. 마모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공격을 멈추고 모든 힘을 다해 그레이트 엔젤에 대한 통제를 얻어 그의 능력을 가렸다. 그동안 차이나 마스크, 루키의 일원이 리카의 위치를 촬영하고 그녀에게 보냈다. 루키는 그것이 적의 버스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리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리와 마요코는 건물로 돌아오고 유리는 스나이퍼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확인하며 비상명령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그녀를 보았다고 말했다. 유리는 그의 반응에 기뻐합니다. 마요코는 키완에 대해 물어보고 그는 그녀에게 키완이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리카가 깨어나 키완, 수영선수, 그리고 다이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봅니다. 리카는 비에 대해 언급하지만 키완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 그들이 가는 이유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다이는 키완에게서 그녀를 구하면서 범죄를 피할 것이라고 혼동을 줍니다. 그들은 리카를 하인 마스크와 남겨두고 그녀는 다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리, 저격수, 그리고 마요코는 마모로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유리는 야마나미에게서 동생의 위치를 전송받습니다. 저격수와 마요코는 그녀가 그 문자를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에 기뻐했지만 너무 감정적이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루키와 그의 일행은 그녀가 다음 단계에 대해 지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격수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도 많이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둘 다 진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사카베와 그의 동료들은 유리의 위치로 향했고 차이나 마스크가 그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유리는 저격수에게 마모로가 자신을 소규모 그룹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즈마는 유리와 만나 그녀에게 자신이 가져온 학생 마스크가 마모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뇌에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운 능력을 얻어 별의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놀라며 카즈마는 자신이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스나이퍼는 시험을 위해 기도하고 카즈마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만 스나이퍼는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스나이퍼는 그것이 잠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유리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고 스나이퍼는 케완을 위해 음식을 가져오며 그가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다. 케완은 네라고 대답한다. 스나이퍼는 케완이 생각보다 신과 더 가까운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카즈마는 유리가 자신과 했던 솔직한 대화를 떠올리며 기분이 좋지 않다. 유즈키는 그가 왜 빨리 협력하기로 동의했는지 묻고 그는 유리의 이념을 마모로보다 더 지지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친 뒤 적의 위치로 향합니다. 스나이퍼는 그들에게 트럼프 카드가 무기라고 상기시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카스카베가 움직이지만 스나이퍼는 카스카베가 자신의 마스크를 쓴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매우 실망합니다. 그가 무기를 겨누지만 사격을 하는 중에 유즈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스나이퍼는 주저하며 사격을 멈춥니다. 카스카베는 그들을 이미 발견하고 최루탄을 쏴서 스나이퍼의 시야를 흐리게 하며 무기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후 스나이퍼는 유즈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동안 유리, 미유코, 아이는 다이와 스위머와 싸우고 있는데 유리는 다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이는 그의 휴대전화를 꺼내 마모로에게 연결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모로는 그에게 덮개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7개의 키워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이는 두드러지며 자신의 몸에서 에너지를 제거하고 위대한 천사라는 더 강력한 존재로 변신했다. 마모로는 그에게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복수를 원한다면 앞에 있는 가면을 쓴 사람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대한 천사는 유리그룹이 마모로의 동료라고 잘못 믿고 금속 막대를 집어들고 싸울 준비를 했다. 그는 바닥에 금속을 쏘아 큰 구멍을 만들고 유리그룹을 뒤로 한 채 마모로에게로 직행했다. 아이는 그를 쫓았고 유리는 미유코에게 수영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동안 그를 쫓으라고 말했다. 미유코는 거절했지만 동의하며 유리에게 다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유코가 떠난 후 수영하는 사람이 유리에게 무언가를 쐈고 그는 몸을 숨겼다. 그는 리카를 데려간 사람으로 그를 알아보고 그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에 마스크 딜러는 전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멀리서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스카베는 유즈키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한편 그는 마모로가 있어야 할 건물에 들어가 구조물을 흔들어 카즈마에게 설명했다. 저격수가 그를 겨냥하고 그의 머리를 발견했지만 그는 두 손가락만으로 총알을 막아 저격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마모로가 자신에게 맞서기 위해 움직인 킬러를 고용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저격수가 마모로 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자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위층에는 저격수, 유즈키, 그리고 쿤이 있었다. 저격수는 전투가의 반사신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규온이 패닉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저격수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그를 보호할 것이니 전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규호는 자신이 놀랐다고 인정했다. 아이는 그가 남긴 잔여물을 먹고 있을 때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아인의 모든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는 고통을 잊고 식사를 마치고 아인과 싸울 준비를 했다. 아이는 그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다른 공격을 시도하며 위로 날아올라 그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중앙에서 그를 막으며 조금의 힘으로 검을 쳐냈다. 그는 마요코와 카즈마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승리를 거두려 했다. 아이는 도망칠 기회를 이용하고 카즈마를 악당 과학자라고 부르며 그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카즈마는 최근에 얻은 능력을 사용하여 아인을 동원하고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잠깐만 효과가 있었다. 아인과 마요코는 그들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검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는 겨우 몇 조각으로 도망쳤다. 그는 저격수에게서 얻은 검으로 카즈마를 공격하며 그에게 찔렀고 아이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카즈마는 부상을 입었고 아이는 그와 함께 죽고 마요코는 혼자서 그와 대면하게 되었다. 마요코는 자신의 마스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와 싸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확인했지만 디프레그먼트 도구를 작동시키는데 3분이 걸린다고 알려주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마요코에게 그를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고 그녀를 방 전체로 날려보내는 공격을 시작하며 바닥에 부딪혀 고막을 다치게 했다.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고막이 완전히 복구되었으며 괜찮다고 알렸지만 완전히 실행하는 데에는 여전히 2분 42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요코는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나베가 갑자기 방에 나타나 검을 들고 그녀의 주의를 끌 때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타나베에 의해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자신과 비슷하지만 더 강렬하다고 말했고 이것은 마요코가 디프레그먼트 실행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마요코의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머릿속의 공간을 열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라고 가르쳤고 기억이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요코는 지시에 따랐다. 디프레그먼트 과정이 완료되었다. 타나베를 이미 제압한 그녀는 방에서 나와 빛나는 마요코를 발견하고 그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퍼부었고 모두 막아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유리를 위해 싸우며 유리가 곁에만 있다면 인간성을 잃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 그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승리할 거야. 한편 유리는 여전히 스위머와 싸우고 있었고
스위머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 갑자기 스위머가 유리의 공격을 막는 것을 멈추고 수경을 보여주며 가볍게 무릎을 꿇었어. 유리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다음 움직임이 무엇일지 혼란스러워했어. 그런데 그가 뒤에 나타나 공격을 하려 했지만 능력을 써서 다가가 그의 마스크를 벗겨냈어. 그가 폭발하듯 쓰러졌고 그는 그의 배를 3번 쏴서 승리를 거뒀어. 수영 선수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며 유리는 마요코를 찾으러 떠납니다. 저격수는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큐온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즈키는 모두를 뒤에 남겨두고 도망쳐야 할까봐 걱정합니다. 저격수는 유즈키에게 그가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도망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아올 것이고 유즈키는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큐온은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큐온의 공황 발작은 저격수의 감정을 느끼면서 가라앉았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채 죽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이 큐온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마요코는 여전히 그와 싸우고 있으며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큰 공격을 가하려고 할 때 다친 다리로 인해 마요코는 이번 싸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요코는 칼을 던지고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더는 못 참겠어 라고 외친다. 유리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그것이 신호 문구임을 알아차린다. 저격수는 큐온에게 신호를 따라 그녀의 위치에 맞춰 발포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는 창을 통해 대천사를 겨냥해 발사한다. 가면을 쓴 상인은 그들의 전략에 놀라며 그들이 자신들의 창을 발사한 것처럼 보인다. 카스카베는 이를 보고 문기로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전화를 파괴하는 총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을 쏜 저격수를 알아차리고 옆에 유즈키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강한 전기 충격을 받고 멀리 걸어갔다. 저격수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유즈키에게 사과했다. 유즈키는 그에게 후오니 적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전투의 표면으로 나가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마요코는 그레이트 엔젤이 물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공격을 견디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약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피할 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마요코에게 다가가면서 그녀를 저격할 준비를 하자 유리 역시 정직하게 그레이트 엔젤에게 창문을 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들고 그것을 피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그에게 새 능력을 개발했다고 알려졌다. 별과 그 창문을 조종하는 힘은 앞에 있는 그레이트 엔젤의 창에 달려있다. 유리를 기다리며 마요코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리는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했다. 마모로에서 온 조사관이 마요코가 유리 한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고 급히 알리러 갔다. 프로그램은 또한 그레이트 엔젤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힘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는 그가 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타나베가 들어와서 그에게 잘했다고 말하며 아직 어린 그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유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유리는 이 세상을 바꾸려 한다고 했다. 그는 타나베와 동의하여 그레이트 엔젤의 힘을 억제하여 그의 힘을 감소시켰다. 유리와 그의 팀의 승리 소식이 루키아와 그의 팀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이제 리카만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축하했다. 유리의 팀은 현재로서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를 했고 카즈마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죽기 전에 카즈마는 아인에게 지금부터 유리를 따르라고 부탁했다. 리카는 마모로에게서 전화가 와서 스나이퍼가 매우 강하다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다. 리카는 친구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마모로가 유리를 언급하면서 작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모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유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리카의 생명을 위협하겠다고 말했다. 리카는 소리치며 그가 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유리는 친구들과 함께 동생을 곧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리카는 마모로에게 자신이 유리나 스나이퍼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마모로는 리카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리카를 아프게 하는 빨간 코드를 보여주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